네,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잘 안 들으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되도록이면 제 수업을 당장 한 번에 이해는 못하다 할지라도 계속 반복해서 들어서 저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들음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능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강의 체크를 제가 강제로 하진 않고 있는데 틀어놓고 또 딴짓하면 그건 뭐 제가 체크할 방법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지 안 듣는지를 체크할 방법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어, 어, 형식적인 것보다는 여러분이 좀 더 내실을 찾는,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하는 그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요. 이런 코로나19 시대에서는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굉장히 어떤 외부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개인의 어떤 내재된 내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해질 찬스입니다. 그래서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은 6장을 이제 다 끝내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니까 지금 벌써 11주차가 될 거고요. 우리가 수업은 그 12, 13, 14주차까지만 수업을 하고 이제 15주차는 보통 보강 기간이에요. 근데 뭐 보강 기간에 아무런 보강할 만한 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는 뭐 이 기말고사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시험 준비를 하도록 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14주까지만 강의가 진행된다고 봤을 때 지금 벌써 11주차니까 마음이 좀 급합니다. 제가. 그래서 진도가 약간 천천히 가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서 오늘 좀 빨리 이 진도를 좀 뭐 사실 저희가 7장 1절 그러니까 교분 적분을 했기 때문에 사실 다음 주에 적분법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주에는 예고된 대로 뭐 8장은 사실 못할 것 같고요. 다시 9장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8장의 대부분은 못할 것 같고 8장에서는 회전차의 건널비만 다루고 피지컬 애플리케이션들을 조금 못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9장으로 바로 극좌표 부분이죠. 매개방정식과 극좌표 부분으로 넘어갈 겁니다. 근데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학습을 이제 열심히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은 이제 거의 다 소진되어 가고 있어요. 다 모든 걸 새롭게 배우는 내용들이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해야 될 것은 이제 지난번 원통쉘에 의한 부피 구하는 문제까지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피지컬 애플리케이션을 전혀 보지를 않고 넘어가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피직스를 매우 강조하는 편이라서요. 매스매티컬 피직스를 좀 강조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수식을 이제 앞으로 많이 접하게 될 텐데 수식이 뭘 의미하는 건지 이게 어떤 수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을 한다면은 그 수식에 파묻히지 않고 그 수식에서 헤어나와서 그리고 계산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조금의 이제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식이 항상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간 좀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수식을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적분의 응용편을 약간 다루려고 하는데 오늘 적분의 응용편은 뭐냐면은 이제 일에 대한 거예요. 워크 또는 이제 뭐 에너지라고 보통 이제 하겠습니다. 예,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냥 물리적으로만 보면은 우리가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우리가 힘을 가해서 물체를 움직이잖아요. 그랬을 때 뭔가 무거운 거를 막 끌고 갈 때랑 가벼운 걸 끌고 갈 때랑 우리가 쓰는 어떤 그죠? 노동의 강도 이게 다르죠. 그래서 어떤 인간이 투여한
힘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 때 그 물체에 가해진 어떤 에너지를 우리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물리적인 어떤 용어고요. 수학은 사실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이제 뉴턴이라고 할 거고요. 뉴턴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왜냐하면 뉴턴 아저씨가 만류 인력을 생각을 하면서 그죠? 그 에너지라는 거를 생각을 했고 일이라는 거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뉴턴을 기념해서 우리가 뉴턴이라는 단위를 쓰게 되고요. 물리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힘이 주어졌을 때 힘이라고 하는 포스라고 했을 때 그죠? 네. 사실 포스가 뭐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여기서는 어쨌든 힘이라는 것이 있고요. 우리가 뭐 실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뭐 손바닥을 이렇게 미는 힘도 있고 그다음에 물건을 잡아 올리는 힘도 있고 그죠? 실제로 우리의 물리적 실체잖아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요. 그 힘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들어 올렸을 때, 그 물건을 들어 올렸을 때 우리가 쓴 뭐요? 어떤 에너지가 있잖아요. 에너지 우리가 쓴 거에 대한 어떤 그 양이 있을 텐데 물리적인 양이 뭔가 투여된 양이 있을 텐데 그 양을 우리가 will이라고 하는 거죠. 워크는 그래서 워크는 힘에다가 힘에다가 뭐야? 그 물체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거리, 그죠? 그래서 F 곱하기 D입니다. 이것은 이제 거리, 움직인 거리. 그래서 워크를 F 곱하기 D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왜 적분하고 상관이 있어요? 이게 지속 콘스탄트 포스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이 포스 자체도 뭐예요? 시간에 따라서 내지는 위치에 따라서 뭐예요? 다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포스 자체가 우리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마다 달라지는 어떤 시간마다 내지는 점마다 달라지는 그 점에서 물체를 조금씩 움직였을 때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물체가 예를 들면 이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물체가 여러 가지로 움직일 텐데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죠? 물체가 이렇게 움직일 텐데요. 보통 미케닉스라고 하는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물체 내지는 여러 개의 물체 뭐 3개 내지는 2개 이런 물체를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역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물체를 보통 많은 경우에 따르고 이걸 싱글 파티클이라고 부르는데 뭐 파티클은 뭐 큰 거일 수도 작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얘가 가는데 이게 힘이 일정한 게 아니에요. 힘이 예를 들면은 힘이 여기서는 조금 뭐 처음에 여기 x1에서는 그죠? fx1이라고 하는 힘을 받았고요. 여기서는 지금 x2의 위치인데 fx2라는 힘을 받아요. 어디로? 뭐 이쪽으로 받았겠죠? 이쪽으로 받았겠죠? 예. 그래서 힘이 그 지점마다 다를 때 그러면 그 지점마다 각각의 이제 여기서 시작점에서 시작해서 그죠? 이 시작점에서 시작해서 이 끝점에 끝났을 때 이 끝점에서 끝났을 때 총 우리가 가한 일은 얼마냐 아니면 이 물체를 이 지점에서 A에서 B까지 움직이는데 이 B까지 드는데 소요한 일은 얼마냐 이런 거를 이제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그 규칙에 의하면은 각각의 점마다 F의 X의 점마다 뭐예요? 그 점에서 어떤 지점까지 델타 X만큼을 이동하는 요것이 바로 순간적인 힘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그죠? 그 XI, 즉, XI와 XI, 마이너스 1에서 XI 이 구간에서의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그죠? 이 구간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죠? 여기 x0 뭐 xn이라고 했을 때요. 그래서 이 각각의 구간마다
가해진 힘과 그리고 그때 그 짧은 시간에 그 짧은 그 구간을 움직인 그죠? 그 거리 그죠? 이만큼 움직였다 여기까지 그때 소요된 에너지 그다음 또 여기서 또 달라지죠 에너지가 그 일이 이런 식으로 점점 잘게 쪼개게 되면 연속적으로 힘을 가한 그 일에 대한 에너지를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다 합하는 거죠. 합한 건 뭐예요? 결국은 썸이죠. 썸을 한다는 거는 뭐예요? 적분이다. 썸을 하는 것은 적분인 거죠. 그래서 F를 힘의 함수라고 보고 그 힘의 함수가 이 구간 이 델타 X만큼을 움직였을 어떤 물체를 델타 X만큼 움직였을 때 그때의 일들을 다 각각의 구간마다 다 합하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예요? 일이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W는 fx의 dx를 x0에서 x1까지 적분한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F는 항상 뭐예요? force. F는 여기서는 F는 항상 힘의 함수다. 즉 힘의 스케일을 뭐 몇 뉴턴이냐, 뭐 10뉴턴이냐, 20뉴턴이냐 힘의 힘을 뜻하는 즉 보통 힘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무게가 보통 많은 경우에는 힘이 곧 되기도 하죠.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어떤 굉장히 무거운 물체를 이게 어떤 사람이 이제 뭐 그죠? 그 무거운 물체로 이렇게 던지면은 더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힘이 어떤 무게와 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F는 이제 여기서 힘이라는 함수였을 때 그때 힘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그 어떤 물체 여기서 싱글 파티클이에요. 오늘 싱글 파티클에 대해서 그 물체를 움직인 그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였을 때 들어간 에너지 혹은 E를 계산하는 것이 적분의 의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적분은 특별한 함수, 즉 피지컬 그 F가 힘을 뜻하는 함수일 때는 이것을 적분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양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사실은 적분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뉴턴이 만리를 개발한 건 뭐예요? 이런 특별한 함수, 즉 포스 함수를 염두에 두고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나중에 보니까 뭐 연속 함수나 뭐 미분 이런 것들을 연관되다 보니까 꼭 힘이 아니더라도 그죠? 이런 이론이 성립한다는 것을 이제 수학자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는 이제 우리는 이제 워크를 적분의 어떤 특수한 케이스라고 보고 이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보고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예제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한번 할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훅스의 로를 보면 이제 용수철 중요하잖아요. 사실 용수철 되게 중요한데요. 용수철이 이렇게 있습니다. 용수철이 있고 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적인 상태, 뭐 마찰이 없는 상태의 경우에는 훅스 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용수철의 힘에 대한 용수철의 힘, 용수철의 힘을 훅스가 관찰한 거예요. 후크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은 이걸 많이 당기면 당길수록 뭐예요? 용수철은 많이 당기면 당길수록 그게 힘이 세더라 이 말이죠. 용수철 살짝 당기면은 그냥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요 정도에서 그 뜻이 뭐예요? 힘이 약하다는 얘기고 이렇게 많이 당기면 용수철이 그냥 슝 가니까요. 굉장히 한 대 맞으면 되게 아프겠죠. 그 용수철에. 그래서 용수철의 힘은 뭐에 비례한다? 정상 상태에서 용수철을 당긴 그 변위, 그 용수철의 변위에 기대더라. 그리고 힘을 당기면은 그 반대로 힘이 작용하잖아요. 용수철 이만큼 당기면은 실제로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은 반대예요. 그래서 여기가 제로 상태라면 원래 용수철이 원래 제로에 있었는데 이만큼 당기게 되면은 그 힘은 F 이고
마이너스 kx, 여기서 비례상수라고 그러는데 용수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용수철 재질이 가지고 있는 이제 비례상수 훅스 컨스턴트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kx다. 그러니까 이 x에 비례하더라. x에 비례한다. 그래서 용수철 함수가 이렇게 주어진 거죠. 우리가 마이너스 kx라고 하는 것은 이 방향을 고려한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용수철에 그러면은 이제 15cm에서 용수철을 처음에 용수철을 이만큼 드렸는데 막 여기서 용수철을 더 당기려면은 얼마만큼의 일이 필요하냐 이 말이죠. 용수철을 더 당기려면은 여기 용수철을 x의 제로에서 x의 1까지 당기는데 어떠한 힘이 필요하냐 이거죠. 이건 너무나 쉬운 거죠.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kx에다가 x0에서 x1을 적분해주면 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용수철의 힘 kx 훅스로에 의해서 비례상수에 비례한다는 건데 이 비례상수를 알면은 정확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비례상수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이제 땡겨가지고 그죠? 실제 여러 번 땡겨가지고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예제에서는 15에서 10cm에서 15cm로 늘리는데 필요한 힘이 40N이었다. 비례상수는 얼마냐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무게로 이제 저울 같은 걸 달아가지고 걔가 이제 그죠? 이만큼 늘어나면은 그죠? 비례상수가 얼마구나. 거기서 균형을 이루면은요. 움직이지 않고 균형을 이루는 점이 있으면은 그래서 이게 비례상수가 되는 거죠. 그런 실험 여러분이 아마 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수학적으로 조금 더 의미가 있는 퀘스천은 뭐냐면은 이런 거죠. 이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도르래가 있고요. 여기서 지금 케이블 무게가 상당하죠. 그래서 케이블이 다 매달려 있고요. 이 케이블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지금 이 케이블의 무게가 200파운드가 되는데 지금 길이는 100피트라고 나와 있고요. 이 100피트에 그리고 케이블이 200파운드가 되는 이게 무게가 곧 힘이죠. 사실은 무게가 곧 힘입니다. 왜냐하면 무게를 끌어올리는 그 상당한 무게에 대한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곧 무게가 힘이라는 건데 이 전체 케이블의 무게는 뭐예요? 골고루 분산되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전체 케이블 100피트짜리의 케이블이 무게가 뭐예요? 균등으로 분할되어 있다고 우리가 나중에 생각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끌어올리는 건 연속적으로 끌어올린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얼마만큼의 일이 필요한지, 그죠? 이걸 꼭대기로 들어 올릴 때 얼마만큼의 일이 필요한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힘 함수가 뭐냐? 힘 함수가 일단 뭔지를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황을 보면은 이 각각의 점마다 힘이 어느 정도로 미치고 그것을 얼마만큼 끌어올려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델타 W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이 조그만 케이블이 위치에 따라서 여기서 얼마만큼 이 원점에서 이 옥상에서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죠? 요 조그만 케이블을 올릴 때마다 요 X만큼을 끌고 가야 되는 건데 요 조그만 케이블이 요 조그만 부분에 델타 X의 요 변이가 지금 델타 X일 때 정도일 때, 이 델타 X 정도일 때에, 그때의 요 케이블의 무게는 얼마예요? 그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은 케이블이 이 100피트 전체 100피트일 때 케이블이 200파운드라고 했기 때문에 요것은 뭐예요? 요 델타 X만큼의 조그만 길이에서는 그 케이블이 얼마만큼의 무게를 차지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비례식을 봐야 되겠죠. 전체 100피트일 때 200파운드라면 그죠? 여기 조그만 길이 여기서의 조그만 길이 델타 X 혹은 뭐 DX일 때에 DX 피트일 때 몇 파운드냐 이 비례식을 봐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1대 2잖아요. 그러니까 요 옷의 무게는 뭐예요? 여기서 이 케이블의 요 델타 X 정도의 케이블의 무게는 2 델타 X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2 델타 X 파운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2 델타 X 파운드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뉴턴과 같이 힘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무게 자체가 힘이에요. 왜냐면은 무게가 있으면 지구가 끌어당기잖아요. 그죠? 결국 그 무게가 바로 그 힘과 같은 거죠. 맞습니까? 무게가 사실은 그 무게 곱하기 뭐 썸씽이겠죠. 상수가 있을 거예요. 뭐 상수 곱하기 무게가 사실은 힘인데 여기서는 그 무게 지구가 어쨌든 무게를 잰다는 거는 그 상수가 이미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매스가 힘인데 매스가 힘인데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매스 자체가 지구에서 보면 매스 자체가 힘이고, 그 매스 자체가 이제 이 델타 X라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끌어올려야 되는 거리가 이 경우에서는 X만큼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그죠? X만큼을 끌어올린다. 요것이 바로 델타 X죠. 혹은 여기를 이제 기준점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를 뭐 원점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전체 100 중에서 그죠? 여기를 만약에 x라고 하게 되면 이걸 100-x만큼을 끌어올린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각각의 무게 함수, 즉 EX, DX를 우리가 적분하게 되면 0에서 100피트까지 지금 여기는 지금 피트 오버 파운드라고 하는 지금 단위가 사용되어지고 있죠. 힘에 대해서는. 요걸 적분하게 되면은 x의 제곱이니까 10,000뉴턴이 필요하겠다 이 말이죠. 뭐 여기서는 이제 피트 곱하기 뉴턴, 피트 타임스 파운드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뭐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예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다른 예제가 이제 그 지금 교재에 있는 예제 5번 교재 예제 5번인데요. 교재 예제 5번은 뭘 말하고 있냐면은 이제 높이가 10m이고 밑면의 반지름이 4m인 직원뿔 모양의 물통이 거꾸로 놓여 있다. 이 물통에 물이 8m 높이까지 차 있다. 물통의 맨 위로 모두 물을 퍼내는 데 필요한 일을 구하여라. 단 물의 밀도는 1000kg per 미터 스퀘어다. 이렇게 미터 큐브라고 되어 있네요. 세제곱이다. 1미터, 즉 물의 밀 덴시티라는 것은 즉 1세제곱 땅 물이 뭐예요? 1000kg가 들어가 있다. 이런 거예요. 굉장히 그 밀도가 높은 1세제곱에다가 물이 1000kg가 들어가나요? 이거 좀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뭐 말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물 한 통이 보통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생수통 하나 이렇게 들고 오면 걔가 몇 킬로입니까 무려?
1.8리터니까 1.8kg잖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무거운데, 그래서 여러분이 1세제곱미터면은 생각보다 많은 물을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 물이 아마 1000kg까지는 안 나갈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무게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쓸지를 한번 보면 되고요. 이 밀도를 이야기해 준 것은 결국 무게를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결국 그 무게가 뭐예요? 힘이 될 거거든요. 무게가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끌어올릴 때 필요한 것은 그 무게만큼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지금 반지름이 지금 4m입니다. 직원뿔에서. 그 다음에 높이가 10이에요. 직원뿔 통의 전체 높이가 10m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원뿔 통은 아니지만은 뭐 그 물 저장 탱크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물 저장 탱크가 뭐 직원뿔 모양 이렇게 생긴 모양의 저장 탱크도 뭐 가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그 원기둥 형태로 저장 탱크가 주어져 있는데, 이 경우는 약간 뭐 상황이 좀 다르긴 합니다. 깔때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물의 높이가 지금 8m까지 차 있답니다. 물이 지금 현재 8m 수위를 자랑하고 있다. 이제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댐 문제도 볼 거예요. 댐이 이제 보통은 뭐 이렇게 깔때기로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수조 형태로 생긴 댐이죠. 그 댐에 저장하는 물을 다 퍼올릴 경우에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드느냐, 뭐 이런 문제를 엑서사이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푸셔야 되거든요. 제가 뭐 외국에서도 당연히 푸실 것 같고요. 근데 이 경우도 이제 무게, 아까 이제 물의 덴시티가 나왔거든요. 물의 덴시티가 단위 부피당, 즉 1세제곱미터당 1000kg다. 1000kg 퍼 1세제곱미터. 1세제곱미터의 요만큼의 부피에 물이 1000kg가 들어간다 이 말이죠. 1m 길이라면 욕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m 욕조. 1000kg가 들어가는지는 저는 약간 의심스럽습니다만. 자, 이 물을 다 퍼올리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이 물을 다 퍼올리려면은 원점을 어디로 잡느냐도 사실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원점을 이거를 이제 뭐 원점으로 둘 수도 있고 요거를 원점으로 둘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기준점을 저는 뭐 이걸로 하겠습니다. 여기를 원점으로 놓고 요 수위가 여기서 우리가 디스크 방법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의 부피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얻어진 거냐면은 이 디스크들을 다 합친, 까발리엘리의 원리를 성경을 보시면 얇은 디스크들을 다 합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W라고 하는 것도 이 각각의 물 덩어리들을, 그죠? 퍼올린 것들을 다 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이 반지름이 R일 때 이 디스크는 파이 R 스퀘어가 되고요. 그것을 이 두께 델타 X만큼을 한 것이 결국은 그 물의, 그죠? 무게죠. 여기다가 1000을 물론 곱해야 되죠. 1000을 곱해야지만 여기가 부피에 대해서 물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가 되고, 그 킬로그램 물의 무게가 결국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의 무게가 힘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중력 상수를 사실은 이제 곱하는 게 맞긴 하거든요. F = mg라고 해서 이제 중력 상수를 곱해서 우리가 아까 파운드에는 중력 상수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킬로그램으로 할 경우에는 이제 중력 상수를 곱하는 건데, 사실 여기서 중력 상수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뭐 F = mg라고 해서 중력 상수가 이제 뭐 9.8 세크, 9.8 메타 퍼 세크 해가지고 그거를 세크 제곱해서 이거를 곱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게가 곧 힘이다라고 하는 우리 원칙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력 상수는 항상 곱해져 있다고 보고요. 9.8을 제가 굳이 곱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무게를 계산하면,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그때도 우리가 문제를 풀었지만은, 그죠?
요 R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X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함수였죠. 그러니까 무게 자체가 X에 대한 함수예요. 그래서 포스가 뭐예요? 결국 X에 대한 함수로 주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포스가 결국은 무게인데 그 무게라는 것이 이 삼각형의 비례식으로부터 여기가 X일 때 X일 때 10대 4의 비율로 X 대 R이 되니까 R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 이 10분의 4 형태로 우리가 주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R은 여기서는 뭐예요? R은 X 대 R은 10대 4다. 그러니까 10대 4는 결국 5대 2가 되고 결국 R은 5분의 2 X가 되는 거죠. 5분의 2 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퍼올리는 건데 퍼올리는 거는 어디까지 꼭대기까지 퍼올려야 돼 물이 빠져나오니까 이게 퍼올리는 길이는 10m 곱하기 10m 빼기 x. 원점을 여기로 x일 때 여기가 x가 되니까요. 그죠? 여기서의 높이를 x라고 두게 되면 퍼올리는 거는 뭐예요? 10m x까지 퍼올려야 되고 x는 0에서 8까지에만 움직이는 그죠? 그렇게 세팅이 되겠죠. 그래서 무게는 여기 힘이라고 하는 거 F는 사실은 이제 뭐 이 무게에 대한 곡화가 이제 여기 들어가는데 x에서 무게가 이제 생각이 fx 곱하기 뭐 상수인데 즉 무게가 곧 힘이에요. 근데 이 무게는 뭐였어요? 아까 파이 r 스퀘어 델타 x였죠, 그죠? 무게가. 근데 이것이 r이 뭐예요? 5분의 2의 x의 스퀘어 예? 델타 x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힘은 사실 밀도를 곱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다가 밀도를 곱해야지 무게가 나오는 거죠. 사실 밀도를 곱하고 예, 여기다가 밀도를 곱한 상태에서 얘가 그 조그만 그 디스크의 뭐예요? 무게, 곧 힘이고요. 그거를 어디까지 끌어올린다? 10m x까지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W는 뭐예요? 이거를 다 계산하면은 160파이의 x제곱에 델타 x를 어디까지 10 빼기 x만큼을 끌어올려야지만 그 델타 W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다 더하면 델타 W를 다 더하면 이제 델타 W를 다 더하면 뭐예요? 이 dx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 함수를 어디서 0에서 8까지 x는 0에서 8까지 움직였어요. 0에서 8까지 아까 그림 상황에서 보시면 우리는 이 맨 바닥에서부터 물의 높이를 x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꼭대기까지는 10 빼기 x만큼을 이동을 해야지만 요 지점에서의 어떤 물 덩어리를 빼내는 에너지를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각의 다른 위치마다 빼내야 되는 에너지들을 디스크리트하게 즉 말하자면 이산적으로 계산한 거를 연속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극한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적분기호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finite sum들을 사실은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dx 스케일은 여러분이 뭐 이게 쪼개는 거에 따라서 여기를 얼마만큼 많이 분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적분 문제로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문제 다 결과적으로 보면 무게가 곧 힘이다. 이거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고 힘도 그러니까 각각의 점마다 그죠? 힘이 조금씩 다르다.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푸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워크는 뭐예요? 힘 곱하기 움직임 이동 거리.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뭐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책에 보시면 꼭 여러분들이 꼭 하셨으면 하는 문제가 제가 보시면 이거 물통에서 물 끌어내는 문제들은 꼭 다른 문제들도 좀 풀어보세요. 그래서 연습 문제 6장에 보시면 연습 문제 6.4절에 22번하고 23번, 뭐 24번, 25번, 26번 다 그림이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이 문제도 꼭다 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물리에 관심 있으시면 그 옆에 나오는 그 29번 문제라든지 열팽창 문제 이런 문제들도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꼭 이런 연습 문제들 꼭 해보셔가지고요. 사실은 우리가 뭐 수학 배우면서 사실 물리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실험을 못할 뿐이죠. 근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험 가서 실험 하시잖아요. 물리를 물리가 물리하는 사람들이 가르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배우는 초보적인 물리 같은 경우는 다 고전 물리잖아요. 고전 물리는 모두 다 이제 수학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양자 물리도 수학으로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오류가 없는 것으로 이제 뉴턴의 고정력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캘큘러스는 가장 훌륭한 도구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캘큘러스와 이 고전 물리와는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고 캘큘러스를 배우는 이유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대에서 사용하는 고전역학적인 팩트들, 거대한 스케일, 예를 들면은 미시적인 스케일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스케일에서의 역학은 기본적으로 캘큘러스에 의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캘큘러스가 모든 어떤 것들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다 배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6.5절로 들어가서 이제 다시 이제 미적분의 이제 뉴턴의 관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조금 매스매틱 수학적인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예. 수학적인 생각으로 다시 들어와서 우리가 펑션 함수가 있을 때,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요. 이게 연속 함수면 우리는 엔타이 디리버티브를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얘가 어떤 것의 미분이냐, 얘를 미분하면 뭐냐, f의 large f에 미분한 것이 f다. 그래서 f는 스몰 f의 엔타이 디리버티브 줬잖아요. 근데 이제 뉴턴이 생각한 건 뭐였어요? 뉴턴은 엔타이 디리버티브는 뭐예요? 이거 적분하면 얻어진다 이 말이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것을 이제 어떤 적분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이걸 만약에 함수라고 보고 싶다면 어떤 x0에서 뭐 t까지를 하게 되면은 그죠? 이게 ft라고 하는 함수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엔타이 디리버티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뉴턴의 생각이었는데, 그러면 이 새로운 엔타이 디리버티브는 이게 미분 가능한 함수죠. 예, 이렇게 적분으로 이렇게 처리한 게 얘가 미분 가능하다. 이게 이제 중요한 성질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져 있는 ft, t0라고 하죠. t0에서 t까지의 small fx dx. 요 함수가 또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 생각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뭐야? 평균값 정리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함수에 대한 평균값 정리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즉 fb 빼기 fa는 이것을 b 빼기 a로 나눈 이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f 프라임의 어떤 something c가 되는 거죠. f 프라임의 c가 되는 건데
그죠? 그러면은 이게 미분 평가 정리에 의하면 이게 어떤 C 이렇게 되는 C가 구간 A, B 안에 존재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아까 라지 F라는 것이 뉴턴에 의하면 이게 미분 가능한 애였으니까. 예.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그 식을 써주면 어떻게 됩니까? FB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T0에서 B까지 fx, dx를 적분한 거. f small a는 T0에서 뭐 A까지 fx, dx 한 거. 요거를 빅뱅 얘기를 나눈 거는 아까 f의 프라임인데 그 안타이 디리버티브 요게 요 함수가 엔타이 디리버티브였으니까 미분하면 fx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f의 c가 된다. for some c, f 프라임 c가 뭐예요? f의 c죠. 그래서 for some c에 대해서 즉 구간 안에 있는 어떤 적당한 점에 대해서 이런 것을 만족하는 c가 존재한다. 이게 적분의 평균값 정리였죠. 그러면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이건 그냥 아까 그 엔타이 디버티브에다가 평균값 정리를 쓴 식인데 이게 뭐냐? 이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 분모는 뭐예요? 분모는 분모와 분자를 약간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분자는 사실은 뭘 의미하냐면은 그래서 분자는 이게 뭐예요? 예, 사실은 우리가 적분을 넓이로 이해하게 되면은 그죠? 뭐 f가 양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f가 양수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적분을 넓이로 이해하게 되면은 예. T0는 다 당연히 A하고 B보다 더 작은 숫자고요. 그래서 뭐 적분을 넓이로 이해하게 되면 여기서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거는 요거는 이 부분의 넓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뭐의 넓이에요? 예, A에서 B까지, 여기서 여기 A에서 T0에서 A까지니까 여기서의 넓이에요. 그러면 빨간 거에서 파란 거의 넓이를 빼면은 뭐가 나와요? 예, 이 녹색 부분의 넓이, 여기가 나오겠죠? 이거는 뭐예요? 즉 A에서 B까지의 넓이니까 A에서 B까지 F를 적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A에서 B까지 fx dx를 적분한 거예요. 이 적분한 것을 적분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fx들을 각 점마다 뭐예요? 각 점마다 합한 거죠. 그죠? 구간의 길이. 그지? 각각의 점들에 대해서 구간의 길이를 합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fx가 어떤 시험 점수가 예를 들면은 뭐 연속적으로 있을 때 예를 들면 뭐 10점에서 20점, 20점에서 30점, 뭐 소수점 자리로 이제 시험 점수가 이렇게 분포가 된다고 했을 때, 그죠? 그 fx가 예를 들면은 뭐 몇 점 맞은 학생의 시험 점수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각각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이게 시험 점수의 총 합이에요, 그죠? 그죠? 시험 점수의 총 합인데 그거를 몇 명? 어, 나눈 거니까 왼쪽이 뭐예요? 평균이 되는 거죠, 사실은. 왼쪽이 평균입니다. 빗빼기를 한 거니까. 그래서 왼쪽이 이제 어떤 평균을 의미하는 건데 그 평균과 같아지는 어떤 함수값이 존재한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살펴보면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제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해 보면 f의 a에서 b까지 fx dx를 적분한 거는 어떤 fc 곱하기 b 빼기 a다. 이거는 이건 이제 이거를 넓이를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것의 넓이가 좌변이 이제 이것의 넓이인데 우변은 뭘 말하냐면은
이거를 적절하게 잘라서 사각형으로 잘라서 높이가 FC인 여기에 물론 C점이 적당히 균형점이 존재해서 그것의 사각형의 넓이를 생각해 보면은 그 사각형의 넓이와 적분 F라는 함수의 넓이와 같아지는 이러한 사각형의 넓이가 존재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보면은 이런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의 넓이가 요 넓이로 상쇄가 된다면 그죠? 여기를 옮겨서 요걸 메꿀 수만 있다면 사각형의 넓이랑 같아진다 이런 센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아무리 곡선 형태로 주어진 넓이라도 그것은 사각형의 넓이와 같다. 이런 어떤 사각형의 넓이와 같다. 높이를 결정하는 사각형의 높이와 어떤 사각형의 넓이와 같아진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은 평균값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예제가 이제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제 F가 어떤 속도라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이제 평균과 의미가 있거든요. 사실 속도의 평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자동차의 평균 속도는 이제 뭐라 하면 전체 간 거리를 그냥 시간으로 나눈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거는 간 거리를 소요된 시간으로 나눈 게 이게 이제 평균 속도죠. 이게 평균 속도의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간 거리는 사실은 이제 속도 함수를 적분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원점에서 이제 t1 뭐 이게 t까지 적분하는 건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은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 평균 속도, 그러니까 속도 함수의 평균값, 그러니까 적분 함수의 평균값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평균 속도와 같다 이런 뜻인데 왜냐하면 이게 이 오른쪽이 뭐예요? 결국 속도 함수 이게 거리는 속도 함수의 평균값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 우변이 결국은 속도 함수를 t0에서 t1까지 이 속도 함수를 적분 함수로 봤을 때 그 속도 함수의 적분의 평균값 그래서 속도 함수의 평균값인데 속도 함수의 평균값은 뭐예요? 평균 속도와 같다. 는 것이 바로 식이 의미하는 바인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은 차가 이제 막 뭐 빨리 달릴 때도 있고 천천히 달릴 때도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이 차의 평균 속도로 달렸던 지점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적분의 평균값 정리가 의미하는 것은 차가 예를 들면 주행하는 평균 속도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차가 주행이 끝난 다음에 그러면 이 적분의 평균값이 의미하는 것은 반드시 평균 속도로 달렸던 구간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죠? 속도 함수가 평균 속도로 달렸던 지점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것이 이제 이제 이 식이 의미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분의 평균값 정리를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들을 이제 보통 보면 여기서 이제 어떤 주어진 함수의 평균값을 구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아까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주어진 함수의 평균값
이건 뭐예요? 주어진 함수의 평균값은 뭐예요? 주어진 함수의 평균값은 우리가 이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f를 적분한 것을 b 빼기 a로 나눈 거. 이게 이제 아까 적분의 평균값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구간 AB에서의 그래서 함수 f의 평균값을 계산하여라. 그럼 요거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요거를 계산하는 건데 그러면 이 적분 평균이 되어지는 지점이 반드시 한 점에서 평균을 차지하는 애가 하나 있다 이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험을 하여튼 infinitely many number에 대해서 이걸 하긴 해야 됩니다만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학생이 시험을 쳤어요. 그러면 각각의 학생이 맞은 시험을 치면은 각 학생마다 그죠? 학생마다 예를 들면 이제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수히 많은 학생이 이제 시험을 치면 이제 점수가 있는데 시험을 치면 항상 뭐예요? 평균 점수를 맞은 학생이 반드시 한 명 있다는 게 뭐예요? 적분의 평균값 정리예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학생이 시험을 치면은 평균 점수를 맞은 학생이 반드시 한 명이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 적분의 평균값 정리를.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이제 뭐 평균 기온 같은 경우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또 적분의 평균값 정리를 평균 기온 같은 걸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은 이제 시간이 이제 연속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 사실 관측을 할 때 연속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온도 함수가 굉장히 연속적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우리가 시간 단위로 스케일 단위로 했을 때 24시간을 볼까요? 뭐 24시간을 했을 때 온도 함수가 예를 들면은 뭐 변하잖아요. 뭐 아침 최저 기온도 있고 최고 기온도 있고. 온도 함수가 만약에 연속 함수라고 봤을 때 이제 그 평균 기온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평균 기온은 그 경우에는 어떻게 재느냐 하면은 이 적분 요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평균 기온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온도 함수로 보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0에서 하루 그러니까 0에서 24시간 시간 단위로 이제 뭐 했다고 했을 때 0에서 24시간 0에서 24라는 이제 스케일에서 보면은 0에서 24시간까지 평균 온도를 계산하라 하면은 요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값이 뭐라는 거예요? 어떤 0에서 24시간 중에서 그 평균 기온을 나타냈던 때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게 적분의 평균값 정리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온도를 딱 표시했던 지점이 반드시 하나 존재한다. 그것이 이 적분의 평균값 정리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속도 함수를 이제 속도의 평균을 생각했을 때 그 속도의 평균을 딱 달렸던 그 순간이 존재한다. 이런 게 이제 아까 적분의 평균값 정리가 의미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이게 적분의 평균값 정리보다는 어떤 것의 평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적분을 써서 한다. 여기 이제 사실은 더 중요한 건데, 그죠? 그래서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함수의 평균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나중에 좀 하겠지만 우리가 뭐 부피의 평균이 뭐냐, 뭐 내지는 뭐 질량의 평균이 뭐냐, 예를 들면 매스가
각 부분마다 이제 뭐 질량이 다 달라질 때 그것의 평균을 뭘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그 매스 어떤 구간에서의 그죠 그 매스 값들을 다 적분해서 그것을 구간으로 나눈 게 바로 평균 무게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런 것을 정리를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